네, 오늘 특별 대담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우리가 삼체 블루베리 진액을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요? 아니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대고 한잔 하세요. 네네. 네, 이게 발효된 삼체 블루베리입니다. 딱 먹어보니까 몸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몸에 좋다니까요. 네, 근데 맛도 있어. 자, 이 삼체 블루베리 광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상종 단장, 네.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고발했습니까? 아들뿐만 딸도 고발했죠. 네, 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제가 이제 2022년부터 고발을 시작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불송치를 내렸고 작년 5월에 제가 다시 더 인원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아버지만 고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혜자도 고발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싹 고발했었는데 네. 지금 송봉선만 청주지검에서 지금 재판에 넘겼고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관할한 것은 사건을 뭉개고 있었습니다. 예, 뭉개고 있었습니다. 왜 뭉개? 경기 남부 경찰청에 가면 많이 그럽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남 FC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이재명의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했는데도 한 1년 넘게 뭉개다가 우리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겠다 하고 최근에 또 불송치를 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태우 변호사? 그 소위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후에 우리나라 그 범죄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다시 되돌려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 뭐 단순히 기계적으로 되돌린다기보다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검찰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겠다라는 식의 잘못된 목적 의식 아래에서 네. 그 기관을 자꾸 제도를 손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 선관위가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딸 고발도 고발이지만 선관위 자체가 지금 비리온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정말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가 싸우는 부분과 네. 또 저희가 이제 집중을 좀 분리를 하기로 했어요.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작년 뭐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 자녀 채용 비리 문제만 감사를 하게끔 했어요. 네. 그래서 9개월에 걸친 이제 선관위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은폐, 네. 말 맞추기 등 감사 방해를 뚫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약 40여 명에 대한 이제 범죄 혐의가 해서 27명, 22명 해서 넘겼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가지고 싸움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들이 부패 집단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선관위 그러면은 정말 뭐 공정하고 청렴한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지방 공무원을 자기 자식들을 더 승진이 빠른 국가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공모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그 선관위에 대한 균열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애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 컨셉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대검찰청 앞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아닌 그 대검찰청장 그 총장의 지휘를 받는 특수부를 마련하라고 그래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오상준 단장, 요즘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여기 자유대한민국당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요즘 단체 활동 재정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7년 만에 최근에 아이고 참 7년 만에 제가 집에서 방송을 이제 해서 회원 가입을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유대한민국당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오상정으로 가야 됩니까? 유튜브 방송이죠.
예, 자유대한호국단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으로 좀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좀 해주시고요.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겨서 싸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지금 치열하게 싸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상진 지금 감옥 가 있죠. 오상정 지금 돈 없어가지고 활동 잘 못하죠. 뭐 이종배? 아니 무슨 서울시의회 의원 한다고 되게 바쁘더라고. 정말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물론 네. 그렇긴 하지만 아니 지금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상종이라도 더 부려먹으려면 여러분 자유대한호국단에 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해주시고 슈퍼챗 해주시고 좀 우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으로 낭비한 돈만 호국단이 가지고 있었어도. 네, 많은 법조인들에 대한 지원이. 예. 자, 그렇고 성주죠, 성주. 네. 네. 성주에서 사드 전문 시위꾼들이 이제 다 쫓겨났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제가 단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네.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살살 꼬셨겠죠. 예, 그렇게 네. 돼서 이제 사드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임시 설치를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2018년, 2019년도에 네. 김상진 지금 신자유연대 대표, 그다음 강민구 대표가 이제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투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합류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2020년, 2021년 경부터 도로를 점거하고, 아예 도로를 막아요. 불법 시위 집회 네네네.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동네 어르신들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고발을 했고 지금까지 10차례 가서 약 200건 정도 고발을 했어요. 200건. 네, 성주 사드 투쟁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2021년, 22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도로를 점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화목 2번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밤잠 안 자면서 다운 받아가지고 고발장을 이제 제출했는데, 잠깐만 이 대목에서 변호사들은 뭐예요? 이거 고발장을 전부 오상정이 직접 쓰더라고요. 아니 좀 우리 자유파 진영 변호사들이 좀 그런 거 재능 기부 같은 거 안 해요? 이제 선진 변협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뭐냐면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성관위와 관련된 정말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고급 변호사님들은 써 먹어야 되고요. 아니 오상정이 더 고급이야.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거는 예. 제가 이제 하는 게 또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요? 1년 후, 2년 후에 얘네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그 생각하면 밤잠 안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마을 어르신들도 고발을 했어요. 외지인들뿐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위꾼들의 동력이 마을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함부로 못한다고 그들이 간파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력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도 그 어르신들까지 고발하게 됐고 근데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이 89 거의 90대죠. 전문 시위꾼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앞세워서 네네. 동네 어르신들은 공격 못 하겠지. 그렇죠. 앞세워서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주 경찰서 수사관, 정보관 하고 다 얘기를 해볼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어른들 해야겠느냐. 나도 마음 불편은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럼 그분들이 다 조사 받으셨겠네. 저는 오상종 때문에. 네, 이런 벌금도 참. 받았습니다. 벌금도 네, 얼마? 200, 300씩. 아이고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죠. 쟤 뭐 적당하다 그만두겠지. 근데 제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르신들이 빠졌고 빠지다 보니까 동력이 안 되는. 그래서 직원들끼리 이제 한 10명씩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빠졌구나. 네, 시위대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진 지가 한 4, 5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제가 새벽에 내려가서 성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경찰한테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112 신고하고
야 이거 현행범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들부들한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니까. 어허. 그쪽 집회 주최 측이 누군지 아니까 저를. 그래가지고 저는 실실 웃으면서 이제 빨리 현행범 체포하고 112 신고하고 다 했죠. 그래서 계속 이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실실 웃으면서 했어요? 네. 아니 화낼 이유가 아니죠. 예. 저기 도태호 변호사. 네네. 성주 도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성주 얘기를 잘 모르냐고. 아니 오상종 단장님이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도록. 네. 성주 도시군요. 네네. 강유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고발을 해서 그렇게 처리된 게 다행인데 만약 그 이재명 사태가 해결을 못 하고 가면은 이 수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고발을 하니까 1년 지나서 뭐 그래도 월급을 때리고 또 그러니까 어르신들 빠지니까 전문 시위꾼들도 동력이 약해지고 이런 식의 사태가 생겼지만 지금 이재명 사태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정도의 법치도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심각해요. 네. 예, 현장에 뛰고 있는 제가 보는 거는 네. 아 정말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저 진짜 이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심이에요. 아니 오상정이 뭐 이민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실 웃었다는 여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안 놔두는 제가 거죠. 저희 집에 우리 큰 누나가 58년생인데요. 흰머리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이. 저 머리 보세요. 다 하얗습니다. 아니 아예 머리가 없잖아. 그나마 있는 머리카락이 도 하얗습니다. 지금. 그래. 아이 참. 네. 자 도태호 변호사. 네네. 지금 저 이재명이가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 그 대북 송금, 네네. 불법 대북 송금. 그 후에 정자동 특혜라든지 몇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추가 기소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제 재시동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참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하나가 묵직합니다. 굉장히. 예. 그러니까 정자동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게 저수지의 굉장히 주된 원천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그 대북 송금 부분도 너무 심각하죠. 사실 뭐 중대 범죄고요. 예. 그게 이화영 사건이 이제 1심 유죄가 나니까 이재명이 초긴장을 해가지고 자기들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특검법도 발의하고 지금 수사검사 탄핵하겠다고 또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당에 다시 정자동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빼박 자기 자필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자필로 이거 강조함 이러고 그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라 했어요. 3분의 1도 아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다가 뒤에 공시지가에 3분의 1 매겨가지고 그러면 3분의 2라는 부당한 대목이 이게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도 오상종 단장이 고발했나요? 네. 박수입니다. 작년 1월에? 네. 1년 반 전이네. 네. 예. 그때 이걸 어떻게 고발할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사만 보면 이게 어떤 죄가 성립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요. 길을 걸어가면 저거 땅 사놓으면 또 돈이 될 텐데 뭐 그렇게 눈에 그렇게 들어왔대요 돈이. 그러니까 오상정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싸울 거리가 막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구나.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도 저게 그 단풍잎 돼지풀인데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하고 신고해요 저는. 정말로.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옆에 이제 나무에 치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고해요. 차 세워놓고. 네.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기사들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좀 파고 들어가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정자동 호텔 고발을 하고 보니까 또 은수미가 또 똑같은 현장이에요. 은수미? 예, 여기 폐기물에서 제가 2달 후에 또 은수미도 고발해 줬어요. 예, 사이좋게 전현직. 예,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은수미 지금 감옥 가 있죠. 이번 9월달에 나올 걸요. 나오면 또 이걸로 들어가야죠. 참 아주 지긋지긋하겠네. 좌파들이 그냥 오상정의 오자만 들어도. 근데 법원이 그만큼만 열심히 해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오 단장님 열정을
법원이 반만큼만 했으면. 전 제가 무고죄를 안 당하려고 네.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게 죄가 안 되면 고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 감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감정도 좀 있지. 방송용. 참.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국익과 관련돼서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이 잘하는 게 있으면 전 잘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눈 씻고 못 찾을 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많은 고발을 해보면서 예. 경찰과 검찰의 어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 조정기나 소위 말하는 검소완박 때문에 수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만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정말 매주마다 누구 깜빵 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해야 깜빵을. 예, 이 뭐 자파척결 별거 아닙니다. 사법 처리해서 감옥 보내는 게 자파척결이죠. 그런데 그거를 뭐 근거도 없이 무작스럽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팩트에 네. 근거해서 네. 예, 사법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고소 고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네. 거죠. 입구가 되니까 아주 예. 중요한. 예. 자, 이 오상종 단장님 후원 계좌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네,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어쩌라고? 저희 회원 가입만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꾸 후원 계좌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회비 이렇게 가입해서 네. 회원으로 회비 근데 그것도 내시는 되게 게 복잡해 돼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 오상종이 참 이 대책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난 오상종 단장을 꼭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하세요.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오상종 후원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성윤 요 공동고발 1차 접수 3천여 명이 참여했다고요? 네네. 예, 6월 그거 좀 20일까지. 우선 예, 이 공동고발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성윤이 그 이화영 1심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보기 직전이죠. 1심 선고가 나기 직전에 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이화영 사건의 주요 증인 그러니까 김성태 등 주요 증인 그리고 검찰 수사 때 참고인 조사받았던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조작 수사였다. 그리고 재판에는 허위 증언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 조작 수사, 허위 증언 이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새로 조사해야 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2심으로도 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놓은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 말처럼 이제 내가 진짜 허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사람이 자기들 뜻대로 나 좀 그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잘못 증언했고 사실은 뭐 이재명하고 통화한 것도 이렇게 이화영이 통화한 것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김성태 너는 형 면제야. 특검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이게 법입니까? 뭐 정말 그런 법을 입법시키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법권의 남용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동 고발을 하자. 그래서 1차로 6월 20일까지 기한을 두고 했는데 사실은 3,000명 훨씬 이상인 분들인데 중간에 전화번호가 한번 조금 잘못 소개돼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분이 혼선이 있었고. 그래 그럼 전화번호 다시 좀. 예, 010 예, 5663에 5663 예, 6907번입니다. 6907. 네. 그래서 이제 성명, 주소 그리고 이제 이성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도태우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만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그럼, 한번 예. 두 문장 어떤 거요? 네, 이성윤 의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보완도 받고 해서 약 3,000명, 정확히는 지금 2,880명 분이
오늘 오후에 이제 공동 고발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런데 추가로 계속 추가로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그 겁니다.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네. 예, 말씀 계속. 그래서 하시고요. 저희가 2차로 7월 20일 한 달간을 잡고 2차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런 공동 고발을 시작하자 이성윤 쪽이 법사위에 못 올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발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법사위에 올리는 것이 단계인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게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탄핵 발의를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약간 틀리고 있습니다.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기세를 몰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법사위에 올린다 이러면은 우리는 완전 벌떼처럼 이제 공동고발 더 알겠어요. 예. 자, 이거는 우리 저 댓글창에 지금 고정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 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10-5663-6907로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저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도태우 변호사가 선진 변호사 협회를 지금 네네, 그게 조직해서 1호 사건입니다. 예, 지금 공동고발에. 활동하고 있죠. 네. 선진 변호사 협회가 뭐 전국 투어를 합니까? 이제 강연회를 이제 알리는 거죠. 네, 우리 네, 네. 이런 활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애국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음. 가장 첫 행사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남쪽 부산에서 네. 오상종 단장이 그리고 우리 이영풍 기자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부산에서 애국 강연을 6.25 다음 날 6월 26일 날 3시에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뭐 도태우, 이영풍, 오상종 세 사람이 뭐 일당백이지. 예, 그래요. 예. 그 부산에서 6월 26일 오후 3시. 네네.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네네. 자, 그리고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7월 13일 토요일 2시에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 동산홀 거기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장예찬 전 위원이랑 저랑 그리고 아마도 우리 그 원로이신 문희갑 전 시장님 그렇게 해서 대구시장 세대가 이제 좀 노령 그리고 중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또 기획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울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제헌절 다음 날 7월 18일 날 2시에 이제 기념 세미나 아마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이 이렇게 왜곡되어 갔던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좀 세미나를 가져볼까 그렇게. 그럼 저는 언제 가면 돼요? 뭐 내 이름이 없어요. 박사님 다 참석해 주시면 좀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못 오신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울에는 꼭 와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 이제 방송하러 가시잖아요, KBS에. 예. 그래서 막 고성국 박사님이 지금 테러 당하고 있어, 뭐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요. 그다음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방송 들어가실 때 노조 애들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에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낌새를 차렸나? 제가 바로 이제 그걸 고발하려고. 맞아, 그거 아주 심각해서 강규현 교수님 때도 그거 그냥 별것 아닌 걸로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니 제가 그걸 좀 늦게 알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선진 변호사 협회가 네. 이제 그 참여연대와 그러니까 저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즉 실제적으로 조직력을 갖추는 그런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씩씩하게 이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도 제 뒤에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씩씩하게 이렇게 내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변호사들, 특히 뭐 이제 돌 지난 우리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에게, 법조인들에게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도태우 변호사님. 네, 저희가 총선 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서 저쪽 진영에는 민변 참여연대 같은 강력한 이런 진지와 허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한 진지를 좀 구축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개를 결합한 형태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초고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젊은 변호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우리 이 조직에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젊은 변호사들이 잘 빠른 시간 안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전선도 넓히고 교육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내에 회원 5,000명 이상, 젊은 변호사 100명 이상 우리 진영에 확실한 변화를 한번 이루어가는 것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라는 뜻에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